퇴근길 시민 여러분, 아직 일자리가 없지만 꿈을 버리지 않고 계신 수백만 백수 여러분, 중고딩, 재수생, 삼수생 여러분, 홀로 컴퓨터 앞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해외 동포, 유학생, 불법 체류자, 수배자 여러분, 여기는 손바닥TV 목요일 순서 손바닥 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들 잘 지내셨죠? 이 첫 방송에 무려 3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손바닥 뉴스를 시청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상호의 손바닥 뉴스, 여러분을 위한 굳건한 광장이 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직 정치인들이 기자로 뛰는 정작 뉴스, 미디어 mon고의 현장, 연기자 출동, 손바닥 기자 리포트 등 다양한 뉴스를 준비했고요. 손바닥 주막에 손석희 아나운서와 동갑이죠. 노회찬 의원 모셨습니다. 인간 노회찬, 정치인 노회찬의 전혀 새로운 모습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뉴스를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손바닥 뉴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못 부르겠어요, 형님이라고. 누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유쾌한 정치, 감동을 주는 정치. 실용적인 정치, 그리고 부담 없는 정치. 그러니까 결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정치가 아니라 좀 격의 없이 부담을 안 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좀 부담을 여전히 주는 면이 남아있다면 그걸 이게 눈높이 높게 만들 것은 제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용감한 어린이의 친구 우리 호빵맨, 세균맨 혼내주는 우리 호빵맨. 호빵은 역시 그래도 이렇게 땅굴을 보면서 먹어야 맛있지. 맛이 어때요? 네, 먹어보니까 호빵 맛이네요.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맛있네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웃기면 진짜 어떡하지? 아, 이제 웃기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요. 자, 오늘 모실 노회찬 의원님 저희 사전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패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바닥 뉴스 말아먹을 대한민국 최고의 논객들을 소개합니다. 44점 하프. 가녀린 사이즈로. 아니라니까요, 선배. 44는 아니고 하프가 맞답니다. 헤딩라인 뉴스 했죠. 칼라TV 리포터 출신이죠. 우리의 헤딩요.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소개합니다. 네. 헤딩라인 뉴스 그리고 칼라TV 프레시안에 이어 손바닥 뉴스까지 접수하려고 뭐 말아먹으려고 네. 나왔습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첫 방송 무지 뜨거웠는데 반응 어땠어요, 주변에서? 오랜만에 TV에서 보니까 반갑다라는 인사 많았고 네. 제가 사실 트위터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었거든요. 만들어만 놓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계정이 맞나요? 라고 물어봐주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뜨거운 관심 속에 아이고, 따뜻한 한 다행이다. 주 보냈습니다. 네. 네, 기다리셨죠. 노정열 씨, S대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최연소가 아니라 차연소다. 차연소. 이렇게 솔직하게 밝혀주셨는데, 이 손바닥 주점에서 정치는 종직이로서 연기생활 2기를 화려하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종놈이라고 불러달라는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네. 징글벨, 징글벨. 네, 저는 노정열 씨입니다. 네. 아니 근데 종놈이 좋지요. 상모습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종처럼 떠받들고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 종치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이근환인가 그분은 저 고문도 예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치기야말로 예술입니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게 순발력하고 타이밍하고 요 종의 가운데 이 타점이 좋아야 됩니다. 소리가 딱 좋아야 돼요. 한번 때려보시죠. 네, 노정열 씨 종 쳤습니다. 제 인생 종쳤습니다. 네네. 순간 포착의 예술, 예술가 노정열입니다. 땡칠이라 불러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지작가님 제가 할게요. 저번에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으신데 지작가님은 새벽 3시부터 입이 풀리는 남자입니다. 새벽 3시부터 입이 술술 풀리는데 그 술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술 맞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8권의 책을 썼는데 다 필요 없고 이번에 닥치고 정치로 28권을 퉁친 퉁쳤죠. 29번째로 네. 예, 그런 지승호 작가인데
사익남이라고 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을 읽어주는 남자, 사익남 지성호 작가. 인터뷰 전문 작가시죠. 예. 방송 나가고 나서 반응 어땠어요? 뭐 별로 반응이 없던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이 적으세요? 예,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 방송 이후에 저희 방송이 이 조중동 중편을 뭐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덕담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저희가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어요 저희가. 예. 오늘 손바닥 뉴스에 이어서 드라마가 이어지는데 세계 최초 모바일 전문 드라마입니다. 중년 탐정 김정일이 이어집니다. 많은 김정일이요? 네네네. 혹시 그 위원장 김정일인지 아닌지는 보셔야 합니다. 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셔야 보면 합니다. 보셔야 압니다. 이 수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 트위터 이상호 씨로 손바닥 뉴스 어떻게 보는 거냐, 뭐 밤이나 낮이나 계속 문의하셔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진짜요? 네네. 여러분들 그 손바닥 뉴스 간편하게 즐기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손바닥 뉴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화요일자로 저희가 애플 전용 앱이 출시가 됐어요. 아, 이거 오래 네. 걸렸습니다. 아이폰용으로? 여러분. 네, 조금 이 솔루션 개발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더욱더 뜨겁게 달궈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은 물론 다시 보기까지 가능한데 유튜브, 다음팟, 판도라TV, IMBC 홈페이지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시청 소감, 크고 작은 제보, 이왕이면 큰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트위터 아이디 팜뉴스 그리고 제 트위터 이상호 씨 언제나 여러분들 의견 제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또 네, 이제 지금 들어오기 현재 전에 시간 네. 오후 6시 6분 55초, 6초 막 지나고 있는데 네네. 따끈따끈한 속보 좀 저희가 전해드려야 쭉 될 것 같아요. 뽑아왔어요. 근데 오늘 뭐 제일 뜨거운 게 그 최구식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네요, 결국.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이 음. 최구식 의원의 비서죠. 공모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결론 짓고 검찰에 공을 넘겼는데 결국 경찰의 면이 서지 않게 됐어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건 배후가 있다, 의혹이 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얼마나 증거를 캐올지 검찰의 수사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여하튼 같습니다. 항상 예. 범행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최구식 위원 비서관이 공모 씨잖아요. 네. 공모 씨기 때문에 공모한 누군가가 있지 이게 단독 범행일 수가 없어. 고맙습니다. 이해가 나중에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실도 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조만간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뭐 형식적으로 형식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시기도 너무 늦고 이런 것들을 뭐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는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근데 교황이 사실 뭐 요- 설거지하는 입장에서 검찰이 좀 사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겠습니다. 네. 사실 나오면 돈 들어갑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압수수색이든 형식적인 절차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1,0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더해진 1억 그렇죠. 원이라는 돈이 오갔잖아요. 그래서 박희태 의장 비서 김모 씨가 1,000만 원을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 씨에게 전달을 했고 또 이 돈이 디도스 업체 대표죠. 강모 씨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박희태 의장 비서 김모 씨가 직접 IT 업체 대표인 강모 씨에게 9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입금을 시켜서 결국 1억 원짜리 어떤 게이트처럼 그렇죠. 사건이 커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게이트 전문 기자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거 게이트라고 불러야 돼요. 기자님들 이거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네. 게이트라고 불리워져야 될 전형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김모, 강모 뭐 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 예전에 네. 나라 망할 때 네. 저 환관들의 난이 있었잖아요. 네. 내시들이 자지우지했잖아요. 네. 요즘 비서관들이 아, 예. 그 밤에 모여가지고 밥 여하튼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전국 비서협회에서 저희 고소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하나금융 뱅크런 뉴스에 아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하나은행에서 지금 뭐 집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짬을 내서 하나은행 해지하러 왔습니다. 범죄 집단 론스타에게 프리미엄까지 주는 하나은행 거래 거부합니다. 큰 사회운동으로 번질 조짐이 있는데 조만간 우리 우석훈 그리고 선대인 네. 소장 모시고 낙곱사리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시기를 저희가 조절하고 있는데 조만간 낙곱사리 팀과 함께 지난 2011년 경제뉴스 뱅크런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속보 들어온 게 또 있나요? 속보는 아니고 저 썸네일이 아주 멋있는 게 속보 있네요. 없으면 속보에는 뉴스 하나만 좀 저희가 또 다뤄보죠. 예, 제가 드릴까요? 네, 요겁니다. 딱 두 가지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시죠? 예. 조금 전에 디도스 사건 같은 경우에 게이트인데 게이트로 불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 경찰서장 구타 의혹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자해극 의혹 사건입니다. 자해 의혹 사건. 자해? 왜 그러냐면 자작극 네, 의혹 자작 의혹 사건입니다. 근데 언론들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언론에 명백한 그 사명을 유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 하나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작은 사진인데 사진. 네. 이게 도하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도하 신문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요거 3번 카메라가 그렇죠. 요 지금 머리 손 네네, 올라와 요 있어요. 머리에 손 올리고 있는 요분 강력계에 계신 우리 형님으로 밝혀졌죠? 네. 근데 저분이 한때 이게 폭력 시민으로 명예훼손을 당하셨어요. 아이고. 예, 경찰에 의해서 예. 경찰이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뒤 바뀌어야 되는데 또 이 그 형사들이 쭉 몰아서 가는 이런 동선이 있어요. 야, 저거군요. 이게 자작극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3번 카메라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그때 당시에 이 종로경찰서 지도부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럴 땐 여기를 비춰줘야 됩니다. 네네. 여기를. 여기가 좀 아래에서. 들어주세요. 들으라고요? 제가 드릴게요. 예. 여기로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 그 지도부가 계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찰관 직무 세칙에도 그렇고 이 지금 뭐 물대포 때문에 항의하는 군중들입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저 의원들한테 해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가셔도 아주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형국의 길을 야, 택하셨는가? 현대판 네. 모세가 따로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모세의 기적이네요. 네, 네티즌들은 그렇죠. 모세의 기적 루트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하는데 모세의 기적은 아, 모세님한테 걸어졌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네. 모세라는 분이 걸어갔을 때 정말 백길이 쫙 갈렸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렇지. 제가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갈리지가 않았어요. 몸싸움 하다시피 경찰 기적도 아니네. 그럼 중간에 이건 모세의 지나갔고. 기적이를 차야 돼요. 예. 모세의 기적이네요. 예, 예. 셀프가 알겠습니다. 유행이에요? 셀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셀프 아무튼 이런 각종 게이트들 음모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의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6개의 게이트 팀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문이 좀 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자, 지난주 첫 방송 이번에는 이후에 장안의 화제가 된 코너지요. 언론사상 최초로 현직 정치인들이 기자로 활약하는 코너, 이름하여 정장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바닥 뉴스의 정치부 기자들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여권 출입 기자죠. 장재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똘똘 뭉친 열혈 정치인 장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컨디션이 좋으신데요. 오늘은 국회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예. 사진판이 안 보여요.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교통의 중심, 또 하천이 깨끗한 도시, 첨단 공업단지가 그곳을 부산 서산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예, 예. 추사표를 던지시네요. 아니, 부산에 왜 가 계신 거죠? 저희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아니, 이 양반아, 지금 저 취재를 할 사람이 지역구 내려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일단 급하니까 관리하셔야지. 예, 뭐 일단 야권 출입 기자도 함께 불러보죠. 네, 하여튼 정청래 바쁜 기자. 와중에 취재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정청래 기자. 정청래 기자. 청래입니다. 대한민국 얼짱적 고양이 특 날렵하게 야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니, 누가 얼짱이래요, 근데? 아니 근데 마이크인가요? 저 자체 셀프로 마련하셨나요?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두운데 왜 거기 화내요, 또? 뭐 형광등 켜두신 거예요, 뭐예요, 정청래 기자님?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예. 네. 본격적으로 제가 언론계 종사하기 위해서 마이크 용산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세요. 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장재원 기자 잘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아, 정정래 선배님, 백군 토론 네. 잘 봤는데요. 무슨 네. 백군 토론을 무슨 뭐 낙공수처럼 진행하세요? 좀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번 했더라. 야, 초반부터 기싸움이 또 대단하시네요. 하시는 끝났는데 자, 제가 나가려고 자, 했는데 누구들. 지역구에 못 나가세요. 완전히 탔어요, 하여튼. 자, 근데 나도 들라고 백군 토론 처음 받았는데 선배님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역구 때문에 도저히 못 나갔어. 야, 두 분들. 선배님 나올 줄 알았으니까 무조건 나가는 건데. 예, 끝장 재미없는, 토론. 끝장 토론. 자, 재미없는 기싸움 그만하시고, 특종으로 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먼저, 장 기자. 예. 한나라당 제일 지금 뭐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 비공개 의총이 있었다는데 혹시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의원총회가 뭐 큰 이변이나 뭐 발언이 없을 거라는 거는 뭐 국민 여러분께 다 아시겠죠. 아주 밋밋한 의총이었습니다. 19일날 정부위원회에서 박근혜 호가 출항하기로 결정한 의총이었는데 우리가 이 손바닥 TV 아닙니까? 네. 예.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총은 재미없었습니다. 뭐 건진 게 뭐 있습니까? 의총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오케이. 이걸 제가 예. 지켰습니다. 예, 어떤 예. 반응이 있었나요? 첫째, 네. 쇄신파는 뭘 하는 쇄신파냐? 오케이. 어저께 박근혜 대표하고 만난 이후에 아무도 어떤 게 없이 그들이 뭐 정태근 의원이나 뭐 김정식 의원이 탈당까지 하면서도 재창당을 꼭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온 한나라당을 뒤집어쓰고 도대체 박근혜 대표하고 만남 속에서 뭘 얻기에 오늘 그렇게 밋밋했는지 대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죠. 그냥 박근혜 호에 투항한 거죠. 아니 사실 한나라당 쇄신해야 되겠다고 박근혜를 그래서 중심으로 뭉친 건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쇄신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때미는 이게 쇄신 수준에 불과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네. 결국은 쇄신파 내에서도 수도권 쇄신파가 있고 비수도권 쇄신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수도권 쇄신파는 박근혜 호에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도권 쇄신파는 한나라당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쇄신 외치다가 외치는데 두 명이 탈당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은 탈당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탈당의 명분을 찾은 것 뿐이죠. 그래서 비판이 쏟아졌고요. 두 번째는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표의 소통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네. 박근혜 대표의 행보는 최고 중진회의부터 시작해서 삼선들, 재선들, 다양한 초선들 만남으로 인해서 의총에서 추대를 받아야 되는데 마치 쇄신파가 당의 주인이냐, 쇄신파와談판을 통해서 뭐 박근혜 호가 출항한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해버렸어요. 당 대표 권한대행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당무는 쇄신파에 물어봐라. 쇄신파에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면서 아니 박근혜 의원이 개파 없애겠다고 했는데 쇄신파가 또 하나의 어떤 개파처럼 보이네요. 쇄신계가 돼버렸죠. 예. 신인 신박을 넘어가는 쇄신계가 돼버린 겁니다. 저 장재훈 기자는 지금 어조나 분위기를 봐서는 어떻게 탈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어감으로는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아니 일단 비수도권이다 이거지. 아. 한나라당 간판으로 나와도 될 수 있다 이거지. 아니죠. 아닌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자, 탈당 결의했던 김 의원이랑 정 의원이죠. 그분들은 뭐 탈당 입장에 변함이 없답니까?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이나 김성식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 당내 비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민주당의 장세환 전북 출신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나라당이 제가 봐도 감동적이었거든요. 정청래 의원. 그러면 그 전북에서는 안전빵인데 그렇게 탈당을 했겠느냐? 탈당이 아니라 불출마 선언을 했겠느냐? 그런데 서울 출신 한나라당 의원께서 탈당을 했다. 한번 처절하게 출마를 하는 게 더 감동적이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당내. 예, 요즘 정치 사실 감동이 있어야 표도 움직이고 유권자들의 마음도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야권 소식도 좀 들어볼게요. 야권 소식 넘어가기 네. 전에 하나만 더 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상득 의원 문제도 시시각각 검찰의 창끝이 이상득 의원 쪽으로 향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형님 주변으로, 그리고 또 하나, 김윤호 여사 사촌 오빠도, 홍차 왕자. 예, 지금 4억 정도 돈 받은 게 드러나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MB도 탈당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데, 지금 그 여론은 어떻습니까? 움직임은? 그 쇄신파의 재창당 요구의 꼼수 중에 하나가 이제 재창당을 통해서 대통령을 입당시키지 않겠다. 그런 방식으로 탈당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꼼수는 사실 드러난 거고요. 우리 한나라당은 그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공도 같이 가고 과도 같이 가서 평가를 받는 게 당 그 전체적인 의원들의 입장이고요. 이상득 우리 전 부의장님 말씀이 나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때 제가 SDK이지 않았습니까? 한때?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뭐 저는 이제 그 중립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이상민 부의장께서는 그 누차에 걸쳐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불출마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만약에 한나라당이 세시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 당의 화합이 저해가 된다면 내가 불출마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신 와중에 직원들의 어떤 비리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결심하신 거지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의욕적인 어떤 제기 그런 것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시는 않은 걸로 제가 그건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티즌들 의견이랑은 좀 거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정청래 의원. 항상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불출마 결심을 하기 시작한 거는 분명합니다.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 뭐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실이 더 드러나겠죠. 저는 네. 출마하셔가지고 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건 개인 생각이고. 정청래 의원. 출마하세요, 이상득 의원님. 네, 한나라당 요즘에 그 한나라당 상황 보시면서 옛날에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켜보시는 감이 어떠세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뭐 이렇게 재미없는 뉴스를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빨리 끊어. 정진현 선배님 마이크가 잘 안 나와. 그리고 마이크 좀 바꿔요. 박 기자 있잖아요. 그 농산 가가지고 마이크 하나 좀 해. 의자에서 싸우려고 그러면 얼마 안에 이거. 정말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참 재밌습니다. 개그맨보다 더 재밌어요, 정치인들. 가치가 자, 정청래 기자. 마이크가 네네. 너무 가까워. 예. 마이크 좀 떼세요. 범야권 대표 기자 고양이 리포터 얼짱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끝까지 얼짱이래요. 예, 아니, 제가 방송 기술을 너무 좀 멀어. 알려드릴게요. 가깝다니까 좀 마이크. 떼세요. 예, 예.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입에서 떼주세요. 오케이. 예, 예. 자. 좀 거리를 두세요, 마이크랑. 알겠습니다. 오케이 정청래. 네. 자, 좋습니다. 예. 잠깐만, 일단, 이제 질문도 마지막 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한나라당 모습이 참여정부 그 말기 모습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한나라당 말기라고 그랬어요? 아, 참여정부 말기랑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호의 정책성 좀 분명히 해주세요. 야, 네. 공격 들어오시는데요. 어, 제가 또 우리당 참여정부 말기라 너무 흡사한 노트맵으로 한나라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진저 경험한 선배로서 태영 기자 저한테 따로 전화해 주세요. 이 수습책을 제가 또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뭐 중요한 얘기 같은 게 안 들려서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다시 듣기로 하겠고요. 네. 여하튼 민주당이랑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이렇게 셋이서 이번 주 일요일이죠. 18일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들려야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안 들려. 합당 일정 어떻게 됩니까? 합당 일정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에요? 합당 일정보다도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정족수 논쟁을 벌일 것이다. 네. 특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상대로 됐어요. 특종상 같은 거 없습니까? 드릴게요, 나중에. 형님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아니, 근데 특종 1번 했는데요. 750명이라는 걸 맞추지 못하셔서 저희가 따로 상을 준비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걸 맞추면 정봉주지. 그러니까 형은 정청낸 거야. 근데 아니, 네. 제가 사실 원고에는 749명 이렇게 썼었는데 네. 없었어요. 예. 예. 이번 주 로또 꼭 사시고요. 예. 아니 사실 그거를 그 세 가지 중에 제가 선택을 해라. 뭘로 이를테면 그 저지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정족수로 문제를 삼아서 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참석해서 정작 투표는 안 할 것이다라고 사실 예언을 했어요. 뭐 인정하겠습니다, 형님. 와.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특종이었어요, 특종. 자, 네. 그래서 같고요. 네. 리포터를 시작해도 되겠죠? 네네, 예, 좀 그렇게 예. 해주세요. 아유, 식은땀 나네, 아주. 네. 일요일 전당대회 때 네. 범야권 대표 기자 네. 사회적 폭발력이 뛰어난 정청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족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당원에는 국회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그리고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긴 것이 55%가 참석해서 대의원 정족수를 세웠는데 특별한 분들이 48% 이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해서 가처분이 있는데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권은 당국위원회에서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해서 회의를 열어서 문제 없다.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회의가 지금 원활하게
매우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말 그 현장에 계셨었죠? 아니, 당근이죠. 예. 그 당근 계셨던 현장에 네. 당일 출석 체크하던 여성 당직자의 뺨을 때린 사람을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이분 전력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별명이 난닝구라고 들었는데 네네. 예. 어떻게 난닝구라는 별명이 생긴 건지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또 저의 정치적 제자 정봉주 의원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정봉주 의원하고 둘이 워낙 사인을 둘이 막 해달라고 그러니까 몰래 그냥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밖의 현장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전에 열린우리당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그분이 하얀 속옷 차림으로 난닝구 차림으로 나와서 그랬다는 얘기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을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해요. 아, 보도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2003년 네. 9월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당하기 전에 네. 그때 상황인 거죠. 2003년 9월 때. 예. 과거이나 제가 하지 않아요. 그냥 보도 나왔던 얘기는 하지 말고, 형님 사실 뭐 하시면서 뭐 특종을 많이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난번 오케이, 인정. 근데 오늘은 뭐 센 게 없네요. 네? 오늘은 뭐 센 특종이 없어요. 이상정 기자 좋아하시는 거 봐. 특종 없다니까. 정청래 기자 자극받으라고 이거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SNS상에서 바로 장재원 기자 꼭 출마하시라고 마음에 듭니다. 이런 응원글 올라왔어요. 야. 저는요. 저기요, 광주에서 출마하시래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출마하실 의사 있으세요? 장재원 장재원 의원? 기자. 장재원 기자? 저요? 네. 아, 저는 지금 서부산의 중심도시 사상구를 살려야 됩니다. 이거를 완수시켜놓고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 넉살 좋습니다. 장재원 기자. 예. 정선희 기자. 네네. 이번에 어떻게 아니, 잠깐만. 특종 네. 있냐고. 지금부터 특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말씀해보세요. 급조된 예. 느낌이야. 아, 급조된 거 아니에요, 혹시? 2시간 전에 예. 민주당 통합 수임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했습니다. 오케이. 자, 아직 기성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야. 오케이. 자, 자, 1월 15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 이건 보도됐습니다. 보도 됐죠? 네, 보도됐어요. 오케이. 아, 이거 보도 안 된 거. 예. 3대 7로 30% 국민 경선한다. 이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아유, 그거는. 중요한 것은 예. 민주당의 당명입니다. 아, 당명. 오케이. 당명은 예. 민주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호 기자. 떡실신 저희 떡실신했어요. 예. 그리고 예. 아니, 농담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 통합민주당, 뭐 세 안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니, 다 민주당으로 보도된 하기로 거죠.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 제 생각으로는 내일 오후 2시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예. 결정이 되는데 제 정치적 감각, 꿰뚫어 보는 해안, 이걸로는 민주당으로 결정될 것 같다. 그냥 오케이. 민주당. 그것도 일단 그러면 예언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공로민주당 아닌가요? 그러면 이름이? 그러게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아니 질문할까요? 저는 좀 예. 요게 궁금해요. 어쨌든 모든 야권이 이제 지도부 선출로 빠르게 들어가게 될 텐데 네네. 저희 손바닥 TV 야권 출입 기자 네. 정 기자께서는 지도부 경선에 참여 안 하시나요? 저요? 네. 예. 사실 저도 지금 출마 권유가 상당히 많아요. 누가 공인가요? 제가 또 빠지면 네. 손바닥 중요한 분이 예, 안 치고. 좋습니다. 이거 들은 걸로 치고 예, 여하튼 뭐 열심히 손바닥가 전화를 했잖아요. 제발 좀 당 지도부 경선에는 안 나가줬으면 좋겠다.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제가 또 사적으로는 동생 관계 아닙니까? 의형제? 그래서 제가 동생 말 듣기로 했어요. 정 기자님께서 꼭 마포구 을에서 조금 네. 내년 총선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게 강형석 의원하고 지역구가 같잖아요. 전 몰라요. 네? 두 분 잘 몰라요. 네, 좋습니다. 여하튼 뭐 분리하면 쌩까는 아베 전략인 것 앵커가 같은데.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편파적으로 마치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사적으로만 지지하세요. 저도 사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의원님.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하세요. 예. 도대체 민주당이 왜 우리 한나라당은 이제 그 박근혜 비대위 후보가 다 이렇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그 의장까지 싸우고 뺨까지 때리면서까지 그렇게 그 이상한 당 만들어가지고 합당하고 그렇게 한나라당이 무섭습니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무섭냐고요.
그냥 민주당으로 하세요. 민주당 이름도 안 바꾸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정천희 기자. 민주당으로 하기로 했어요. 민주당으로 하게 해놓고 무슨 그렇게. 자, 좋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원래 쇼를 하냐고요. 그냥 자, 지금 우리 정당당하게 받으면 안 되나요? 두 분 무슨 말씀 많으시네. 두 분 더 통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 두 분 통화 더 하시고. 서 기자 잠깐만. 네, 아니 걱정되는 게 네. 한나라당이 만약에 50석 정도를 얻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데서 250석을 얻으면 헌법 개정하고 막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그 생각 혼자 일단 하시고요.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두 분 계속 취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아, 이거 열심히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네. 정장 뉴스의 두 기자를 진정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아이고 쉽지 않네요. 제가 뭐 앞으로 정리가 좀 되겠죠. 네, 기대해 그러면 봅니다. 이번에는 네, 그러면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는 저희 손바닥 뉴스의 메인 DC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분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토론의 달인, 어록제조기, 호빵맨, 떨거지원. 이제는 통합진보당의 이비자, 이빨로 거듭난 분입니다. 자, 아마 다 노회찬 아실 텐데. 대변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사람 읽어주는 남자 지성호입니다. 오늘 손바닥 주막에서 만날 손님은요. 이번에도 17대 국회의원인데요. 진보 진영의 대권 후보군이었다가 18대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은데요. 심상정 유시민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한 나는 꼼수다에서 떨거지 일로 불리는 아픔을 겪으셨죠. 지금은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 탈당하셔서 통합진보당의 이빈 대변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요. 정치인이든 논객이든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가 우선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당한 비판은 쿨하게 인정할 줄 아시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자기 진영에 대한 비판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인터넷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어록이 회자되었던 거의 유일한 정치인인데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조차 너무나 원숙하고 운동권답지 않은 부드러움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서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것은 그분의 유머 감각과 여유 있고 솔직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적인 정치인인데 세계 여성의 날에 장미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 로맨티스라는 평가를 받으신 적도 있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선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 집단인 삼성과 검찰을 상대로 싸우는 분이시죠. 삼성왕국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아직도 재판을 받고 계신데요. 평생을 투사로 살아왔지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정치인, 생활과 운동이 분리되지 않은 정치인 노회찬입니다. 오늘 지승호가 읽은 노회찬은 한마디로 노회찬은 아름다운 진보다. 우리 시대의 명품 진보주의자, 정통사회주의자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짧게.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나가서 말할까?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잘 있어가지고. 가운데로 셔. 야, 이렇게. 예. 야. 뭐 첼로 연주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저희가 주점인데 퓨전 주막이 된 것 같아요. 예. 주막은 아니, 아니고. 근데 예. 제가 아무리 떨거지지만 네. 첼로를 줄 4개인데 하나만 음이 맞고 나머지는 조율이 안 돼 있어요. 여하튼 뭐 저희가 조율이 안 된 방송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우리 앉기 전에 잠시 대국민 선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차렷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뉴스는 자랑스러운 국민 앞에 더 이상 고발 기사가 필요 없는 살맛 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성역 없이 후벼파고 비리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 진실을 밝힐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앉아. 예.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자, 지승호 우리 씨 네. 마지막에 그 뭐예요? 정통 사회주의자 발음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사회주의란 말 꺼내기가 겁나요 우리나라에서? 겁나는 거지 뭐. 겁나죠. 다시 한번 해봐. 정통 사회주의자. 정통 사회주의자. 잘한다 이제. 아까 변호사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통인 줄 알고 인간문화재로 지금 소개한 줄 알았는데. 그 오늘 저희 같이 하신 오늘 뭐 예전에 뛰셔가지고. 당첨객들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예. 서강대 신방과 학생들 자리하셨고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저 방청객분들이 예. 이게 완전히 기자예요, 기자. 그래서 자기들이 보면서 시청평을 바로 올려버리더라고요. SNS 그래서, 시대니까. 네, 그래서 오늘 잘 좀 좋은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트윗. 아까 호빵 나갔잖아요. 먹는 네. 장면. 네네. 지금 SNS에 호빵 먹고 싶다고. 네. 야 나중에 CF 찍으셔도 되겠어. 지금 그러니까 제철이잖아요. 난리가 호빵이 난리, 또 지금. SNS 에. 따끈따끈한 호빵. 그리고 보면 또 SNS에 지금 뭐 지작가님 너무 피곤해 보이신다고. 늘 피곤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지작가님은 여기 좀 새벽 3시가 넘어야 풀리는 분이기 때문에. 침대를 좀 놔드리던가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일단 앞에 상도 저희가 마련을 아, 했는데 예, 예, 예. 좀 대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번 만나 뵙고 이제 형님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아, 되지. 아, 예. 바로 안 맞는 놈이시네요. 사실 저희 노 씨 집안에 제가 딱 존경하는 분이 노회찬 의원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딱 두 아이고, 분이세요. 그렇구나. 한자는 좀 다르지만 존경합니다. 그럼 종 씨가 아니라는 얘긴데 예? 잠깐만. 종 씨예요. 어려운 게 그쳤는데. 자, 승호 형도 이거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네. 이건 막걸리가 아니라 아침 햇살입니다. 소품입니다. 아침 햇살. 자, 네, 아침 햇살. 형님 그 지난주 보셨어요? 봉주 형님 나온 거? 정봉주 형님 나온 거? 아니, 못 봤는데. 네? 못 봤는데. 못 봤어요? 네. 다행이다. 되게 웃겼거든. 자, 정봉주 혹시 후임으로 나오는 사람 걱정된다고. 자기가 워낙 떴는데. 의기소침 하지 마시고. 의기소침. 네, 어차피 제가 기대 이깁니다. 네, 어차피 기대 별로 안 해요. 하다가 뭐 실수로 웃으면 되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회찬 그러면 쫄지마 한번 해주세요. 네, 정봉주 선수 뒤에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하실 수 있는데 자, 노회찬 하면 쫄지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프롬프터 고장 났다니까 앞에 보지 마세요. 자, 정봉주가 아니라 뭐지? 노회찬. 자, 노회찬 쫄지마. 자, 노회찬 쫄지 마! 아, 네. 술은 아니거든요. 술은 여기 있으니까 원하시면 술로 따라드리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첼로를 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뭐, 어릴 때 했죠. 어릴 때요. 예. 아니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뭐, 정신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썩 넉넉치는 않았는데,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교에서 저런 현악기를 배우는 사람이 저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드물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악기 하나씩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형제들에게 이제 악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하도록 권해가지고. 그럼 형제들이 다 악기를 하나요? 어떻게 돼요 그럼 악기 배우? 누나는, 피아노를 했고, 피아노. 예. 음, 저는 첼로를 했고, 첼로. 동생을 바이올린을 하라고 했는데 네. 동생이 이제 야구를 해가지고 네. 많이 맞았습니다. 그건 동생 안 하고? 동생은 악기를 안 했죠. 안 하고 또? 다요? 예, 세 형제입니다. 예. 오케이. 아니 뭐 첼로뿐만 아니라 칼도 잘 다루신다고 펜싱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중학교 때 네. 그때는 소년체전이 없었고 이제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중학생들도 하게 돼 있는데 학교 체육 선생님이 이제 참가하면 점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참가해서 점수를 많이 따려고 펜싱을 하게 했어요. 우리 5명을 펜싱 뭘 하셨어요 그럼? 펜싱 그 플로레를 했죠. 플로레 하셨구나. 예, 그 중학생은 플로레만 하는 거예요. 샤브레나 사브로나 에페는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플로레를 했는데 당연히 예선전 첫 시합에서 우리는 졌죠. 근데 저 어린 마음에 이럴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1년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부산시 준우승을 했습니다. 와. 부산시 우승하면 부산시 대표로 전국체전 가는 건데. 네. 예. 이런 부산시 거를 준우승. 이제 역사적 깔때기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운동권이신 거죠. 네. 근데 그 음악 얘기를 마저 하나 더 하고 넘어가면 사실 저희가 첼로를 하자고 하니까 뭐 연습 안 하셨다고 상당히 거부감을 계속 사용하셨는데 뭐 다른 악기 오카리나를 좀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죠? 예. 오카리나.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시켜보니까
별 재미없더라고요. 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첼로는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았어요. 네, 아니 그냥 이런 거 아니, 예. 근데 줄을 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제대로 된 첼로를 갖다 줘야지. 아무리 떨거지지만.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진짜 조율이 안 된 첼로를 어느 정도 연주하느냐 그냥 그거 보고 싶었어요. 조율된 거 누가 못해.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아니거든요. 자 좋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뭐 분위기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 그럼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풀어드릴게요. 괜찮죠? 예, 뭐 예. 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 좋습니다. 예. 저희 토크 규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5가지 사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우리 사회 비중 있는 인물에 접근해보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코너인데요. 노회찬의 5가지 사실을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란 말을 나올 때마다 사실 은이 나와야 됩니다. 네, 사실이 종을 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노회찬의 사실은 이렇게 네, 저걸로 이제 노정진 씨는 월급을 받는데 사실을 많이 해주셔야 노정진 씨도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봉주 의원 몇 번 치시고 가셨죠? 37번인가? 예, 여기 세신 분이 있어요, 방청석에서 현장에서. 직접 세셨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좀 네. 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더 여하튼 많이 쳤으면 좋겠어요. 정봉주 의원보다는 좀 진실한 의원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네. 사실이죠. 자, 첫 번째 시작됐습니다. 이 고급 인력이 종리나 치고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노회찬은 무슨 메뉴 뛰면 안 되지. 무슨 메뉴였다는데 무슨 메뉴였을까요? 한번 추측해 주시죠. 호빵맨이죠, 뭐. 호빵맨이면 우리가 이거 문제를 안 내지, 이 사람아. 너무 쉬운가? 엑스파일의 주인공이시니까 엑스맨. 엑스맨. 오, 그거 좋다. 엑스맨이요? 답을 모르지, 형. 우리. 답 답을 알아야지, 진호는. 아니, 손바닥 뉴스에 네. 다 엑스맨이 몰라요. 기승호 저는 뭐 작가예요. XY맨입니다. 현대맨 아닌가요? 엑스아이의 그 뜻은 뭐예요? 의원님? 제 염색 제가 XY거든요. 좋습니다. 별로 재미없으니까 바로 살아있어요. 까버리겠습니다. 의미가 좋은데요. 사실이에요. 그거. 자, 노회찬은 기아맨이었다? 기아맨이었다. 기아가 봐. 형님이 키를 봐서는 기아, 밥 좀 굶으신 그렇지. 그리고 또 키를 봐서는 기아 농구팀 소속도 아니었을 거고. 아니, 뭐 사실 여러 번 단식하셨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그렇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기아 선상에 많이 놀렸죠. 단식을 몇 번 하셨죠? 사실 제가 단식한 거는 사실. 예.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2번입니다. 잠깐만. 세세요. 자, 형님 말씀드리기 전에 손바닥 TV 네이버 검색 3위랍니다, 지금. 3위면 야, 아니요, 1위까지 우리는 치고 올라가야 돼. 겸손해야죠. 야간데 정봉주 의원 이 시점에 1위였는데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야. 자, 좋습니다. 겸상을 하고 지금. 어떡할 거예요? 형님, 그래서 바로 톡 들어가죠, 형님. 기아맨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 단식도 많이 하시고. 저게 사실입니까, 형님? 기아맨 기아맨이 될 뻔했죠. 사실은 그렇게 시작. 사실은 기아맨이 될 뻔했죠. 그래요? 예, 제가 1983년인가요? 정기 용접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용접사로 용접공으로 이제 취직을 하는데 이왕이면 큰 회사 가서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 저 시흥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아주 큰 회사였어요. 서울에서는 제일 큰 회사였어요. 그게 이제 취직 시험을 봤는데 사실 다 합격했어요. 다 합격했는데 이제 예비군 카드를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으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교 때 이제 그 어느 대학교 예비군 이게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득이하게 그 학교 그 기아자동차 합격해놓고 못 갔어요. 못 가고 그 대신 어디를 들어갔는가 하면 좀 작은 규모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대림 보일러라고 이제 목욕탕 보일러 큰 거 대형 보일러 그거를 용접하는 곳으로 취직을 했죠. 예, 요 용접 사진이 바로 그때 모습입니다. 그때 모습 아니? 이거 그때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아, 그때 모습을 예. 저는 재현해서 이게 저기 MBC에서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거기서 제가 이제 3시간짜리 정치인을 또 3시간짜리 프로로 다뤄가지고 저희 정봉주 의원 지난주에 3시간 다뤄드렸어요. 정봉주 의원이 우리를 다뤘지. 그게 재현한 겁니다. 근데 그 용접 기술을 특별히 배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당시에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이제 하려고 했고 노동운동을 하는데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순 노동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이렇게 활동하기에도.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데는 용접이 저한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접을 배웠고 잘했습니다. 제가 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당 1,800원 받을 때, 네. 키친아트 같은 경동산업에서 일당 1,800원 줄 때 저는 5,000원 받았어요. 어우, 세셨네. 나중에는 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저희가 이런 것들 뭐 사소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저희도 안 놓칩니다. 진짜 용접을 잘하셨는지 네. 저희가 확인 바로 들어갑니다. 준비되면 저희 연락 주시고. 여기서 용접을 해요. 아니 뭐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예. 사실 확인하고 확인 사살 해야 네네. 이 사실은의 코너가 삽니다. 사실은 제가 용접을 잘합니다. 아, 진짜로요? 예. 자,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사실 엄혹한 시기였죠.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운동을 이어가는 사실 그런 참 노동운동 많이들 나가셨는데 네. 용접 일을 하셨군요. 네. 네. 그것도 아주 실력이 있으셔가지고 저 일당이 비싸시고. 근데 첼로 켜던 공부 잘했던 사실 뭐 우리 노회찬 대변인 그 명박고대와 민족고대 두 가지가 있는데 민족고대 출신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예.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뭐 처음에는 제가 그 첫 월급을 받고 난 뒤에 고향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학문의 길로 갈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용접사로서 지금 취직해서 공장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동운동, 노동자를 위한 길을 평생 걷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집에서는 이제 큰 이제 이렇게 핸드폰 있어요? 예. 아니 그걸 굳이 뭐 살짝 달라고 저희 PD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뭐 블랙베리. 블랙베리 있으세요? 저는 뭐 둘 다 씁니다. 예, 아이폰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고. 아이폰 있고 삼성폰은 없으세요? 예? 삼성폰은 제가 이제 손이 두 개라서 일부러 안 쓰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렇지 않답니다. 예. 제가 이 두 개 쓰기 전에는 네. 10년 이상 이 핸드폰은 삼성 거만 썼어요. 야, 예. 그러시군요. 지금 파워 트위터리언이신데 노회찬 형 팔로워가 지금 몇 명이세요? 17만 명. 근데 이게 대단한 게요. 대단하십니다. 17만 명의 개인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면 흔히 팔로잉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16만 7천 명인가를 직접 팔로잉까지 상대를 하셨어요. 해주시더라고요. 네, 야. 일일이 하나하나 예, 다. 맞습니다. 예, 저는 자동 마팔을 하지 않고 네. 수동으로. 야. 돈가스도 수제 돈가스. 그렇잖아요. 송칼국수. 예. 팔로 안 된 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데. 아니요, 제가 이제 하느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백분 토론에서 왜 마팔 안 해주냐고 신촌 냉면집 주인이 이제 SNS 신촌 냉면집 사장님. 예. 나도 재미없을 때는 사실은 제가 다 합니다. 네. 다 합니다. 사실은 다. 사실은 재미없을 때는 정말 아니 본인 예. 본인하면 안 되고요. 나도 쳐야지. 우리 의원님만. 그럼요. 네. 오케이. 나 두 번 하면 쳐주기 하자. 그럼. 그래요? 알았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재미없을 때는 인터뷰랑 이렇게 토크를 용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 용접 일을 같이 하셨던 분 혹시 저희가 수배를 하고 있는데 연결이 되면 저희가 한번 통화를 용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전화 연결되는 대로 만나. 용접 얘기 계속 용접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해요. 학생운동하다 노동운동으로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위장취업 들어가는 거에 일반적으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고향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로 올라와서 고대 나오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데 고대 정외과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신분을 속이고 용접공이 아니라 사라고 부른다는데 용접사 하실 때는 그 후회도 많이 하시고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제가 원해서 선택한 일이고 지금 뭐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은 당시의 결정을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좀 독특한 선택을 한 셈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학교에서 이 불의 앞에서 웬만하면은 피해가라. 그리고 옳은 일이라도 힘들면은 좀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배우지는 우리는 않았어요. 그래요? 옳다면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는 또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은 구교과서 당신도 배웠어. 아니 저희 때는 저 문안종이 덜 맞는다. 살살해라. 부드럽게 하라고 배웠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번외편으로 걱정되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랬어요? 사실 똑같이 배웠죠. 야.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노회찬 의원님은 지금 일하시나 봐요. 그 같이 지금 용접공 일 같이 하셨던 분이 네, 연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열심히 하고 계속 있는데. 시도 중입니다. 아마 예. 지금 일하고 계신 그럴 거예요, 수 아직도. 예. 6시 50분이니까. 한번 사실은 같이 되는 대로 용접일을 엮어주세요. 하셨던 그런 우리 그 선생님을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누군가요? 예, 한번 보시면 아는데, 예, 그래서 그분 이왕이면 연결을 해서 그때 당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여하튼 아마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그러면 두 네. 번째 사실 저희가 먼저 좀 진행해 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아니, 저 두 번째 사실 넘어가기 전에, 네. 어머님 혹시 연결이 되나요? 이걸로 그 전화가 줘봐요. 어머님이 노회찬 형님 전화 안 받아요? 지금 이거는 근데 네, 우리 김종의 김종혜 동생 이름만 듣고도 아시는구나. 용접. 지금 일단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전화기를 제가 평소에 안 쓰고 저 전화기 쓰는 전화기 있어요? 블랙베리 핸드폰. 네. 정봉주 의원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계속 깔때기를 들이대셔가지고 마가 안 떴는데 여하튼 좀 마가 좀 뜰 수도 있겠어요. 야, 요거 한번 연결해볼까요? 저 어머님한테 전화 거시는 거죠? 누구죠, 이분이? 김종혜. 네, 전화 연결됐어요? 통화 중이라서. 어머니 그럼 한번 전화해보세요. 사실 저희가 김종혜 전화 됐는데. 됐어요? 예. 스피커폰 안 돼요, 혹시?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통화하면 들리나? 여보세요? 혹시 들립니까? 우리 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군요. 받으신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혜 선생님이시죠?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디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선생님? 지금 집입니다, 이게. 네? 지금 집에서 방송 보고 있어요. 집에서 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어떤 일 지금 하고 계시죠? 아직도 용접일 하시나요? 지금 배운 게 그거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노회찬 대변인 언제 만나셨죠? 제가 82년도에 만났죠. 24살 때. 네, 기억하는 노회찬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회찬 씨요? 네. 지금 팬시장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처음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순박하고 시골 아저씨 같은 사람이죠. 예, 지금도 시골 아저씨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노회찬 대변인께서는 본인 입으로 용접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셨다 그러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진짜로 솔직히 어땠습니까 그때? 예,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사실이 어땠어요? 저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노력하셨구나. 보통 이제 학생 출신으로 이렇게 위장 취업이라고 그러지 현장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거들먹거리고 좀 먹물티를 낼 수 있는데 어땠나요? 그런 건 없었죠. 예. 그런 건 전혀 없고 부침성 있고 서민적인 그런 풍모를 그때부터 보였군요. 그럼요.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예. 대학을 학생이었다는 걸 몰랐다. 근데 사실 외모로만 보면 먹물티가 안 나시는 분이에요. 네, 사실 진짜 저도- 이웃집 아저씨 같이. 사실 저도 대학 나온 거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렇긴 해요. 예, 끝으로 우리 친구 오랜만에 연결이 됐는데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그래, 오랜만이네. 뭐뭐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애는 취직했는가? 그냥 어디 다니고 있어요. 그래? 우리 본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 우리 승일이랑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내가 사진을 편지하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건 안 나오네. 우리 사진이 있어. 옛날 사진. 예, 그거는 잠깐만요. 얼마 전에 찍은 거하고. 예, 김정 선생님,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트위터로 올려드리면 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추운데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이렇게 진짜 어렵게 형님 동생 하시는 연결됐습니다. 사이가 맞으시네. 기왕에 전화 연결된 거, 잘 알고. 예. 그 형님 전화로 어머니 한번 좀 연결 좀 그래요? 해봐주실래요? 예. 네. 예. 여사님께서 예. 또 운동한다, 정치한다, 가족 일에 많이 소홀해서 항상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왕 연결하는 거 지금 어머니께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노회찬 의원이 여러 저서에도 그렇고 사전 인터뷰에도 그렇고 자기 결혼식 말고 가본 적이 없대요. 집안 행사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인지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 지어내신 말씀은 아닌지 한번 어머님 연결이 되면 그걸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이제 통화 중이네. 네. 수배 당하고 투옥 당하고 그러면서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진을 제대로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찍을 형편이 안 났던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저 여보세요? 코디 분 계세요? 조금 우리 연결이 저- 아, 왜 집전화가 코디. 통화 중이지? 코디. 우리 노회찬 저 형님 좀 이마 좀 이마에 때려드려. 땀쯤. 아니, 너무 밝아서. 더우셔가지고 코디. 주위를 환하게 아, 비치세요. 아니 여기 너무 밝아가지고요. 조금만 때려달라고. 여기. 아, 예, 예. 어떻게 어머니 안 받으세요? 땀이 아니고 기름이에요. 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소중한 자원이. 예, 저희가 어머니 노회찬 대변인 어머니하고의 연결은 좀 쉽지 않아서 사전에 여보세요? 준비한 어, 예, 됐네. 연결됐는데. 어머니 잠깐만요. 받으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끊지 마세요. 어머니!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좀 붙이고요. 네. 이렇게 붙여야 또 같이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나오네요. 예. 저희도 어머님 뵙고 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29년생 83입니다. 아유, 87. 여든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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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정정하셔서 형수님이 받으신 줄 알았어요. 오늘 되게 좀 기분 좋네요. 어머니, 네네. 우리 오늘 노회찬 의원, 인간 노회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하도 거짓이 판을 치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자기들 지어서 말하는 게 그런 세상이라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노회찬 의원 뭐 수배당하고 뭐 쫓겨다니고 힘든 일 하느라고 집안 행사에 거의 못 왔다. 그리고 자기가 참석한 행사는 결혼식, 본인 결혼식밖에 없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머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 나왔어요. 예. 이게 종을 많이 쳐야 우리 노회찬 의원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저희가 그런 콘셉트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그러실 때 어려서 부족한 살림에도 첼로 가르치고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무럭무럭 근사하게 자라기를 원하셨을 텐데 좋은 대학 고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학생운동한다, 노동운동한다, 쫓겨다니는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우리한테는 좋은 정치인일지 모르지만 어머니한테는 나쁜 아들 같은데. 네, 다 그런 좋은 옷을 입은 게 보기 좋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저도 고향이 이북이고 네, 여기 나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살아가는가 이런 걸 볼 때 처음에는 아마 지금 같아서는 정치한다고 그래도 오히려 전보다 지금은 더 마음이 본인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학창 시절에 많이 오빠라지 하시고 그러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겠어요, 어머니? 눈물이야 제가 좀 독한 여자라서 그게. 그 요즘도 그 아드님 그 신문 스크랩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스크랩북도 봤거든요. 네. 요즘도 하세요, 어머니? 1983년 5월부터 했습니다. 1983년부터요. 예, 5월. 아유, 그러면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아드님을 그렇게 뒤에서 지키셨군요. 예, 집수대기 신문 보면 한 가지만 보지 않아요? 그런 때는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 좀 더 이계통에서 알아야 될 거 해가지고 이제 경상과 한교대를 가고. 네. 예, 어머니 사진도 정말 있어요. 그 아드님 귀하게 키우셔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정말 그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머니. 네, 제가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 처음 화면에 얼굴을 보고
광고했겠습니다. 아, 감격하셨네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유, 정말 어머님이 너무 곧고 의로운 그런 그 북한에서 월남하신 월남민의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스크랩을 좀 자세히 좀 네, 잡아주세요. 됐고요. 그럴까요? 네, 일단, 82년부터 스크랩을 쭉 83년 해오셨다고 하는데, 네. 자, 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저희가 뭐 예. 좀 더 어머니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성공한 건 뭐밖에 없다. 뭐죠? 아니, 바로 까버리시는군요. 바로밖에 없다. 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노준현 씨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형수님을 잘 만났고 음. 형수님이 얼마나 또 어머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 사진부터 노정열 선배가 얘기한 형수님 야. 사진, 결혼식 아이고. 사진. 네. 예. 여하튼 본인이 저렇게 주장하시고 계신 겁니까? 사실입니까? 예, 사실 뭐 제가 성공하게 결혼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게? 아, 예, 제가 이 뭐 시도하거나 추진한 일은 참 많은데 지금까지. 근데 좀 만족스럽게 제대로 이렇게 성취한 것은 지금 제 아내와 결혼한 일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도 그래도 성공하셨다고. 많은 성취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 떨거지잖아요. 아, 너무 웃자 같네 이거. 낙공수에서 너무 그냥 대권에 들어가야 낙공수에서 너무 기가 죽으신 것 같고 여하튼 살림도 잘 아니요, 하신다고 기가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고요. 떨거지라는 것이 이제 떨쳐 일어날 거지. 왜? 예. 아니면 뭐 각하를 떨게 할 거지. 역시 어록이 어록 줄줄줄 제조기.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어록 소설에 나오는데 네. 시간이 되면 저희가 노회찬의 어록집도 한번 저희가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내친 김에 그 이제까지 성공한 건 결혼밖에 없다의 주인공 김지선 여사. 네, 김지선 형수님 혹시 연결됐으면 한번 통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나요? 네. 저 사진 얘기, 저 때 그러면 유일하게 찍은 현장의 가족 행사에 본인 행사인데 본인이 나가셔야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가 수배 중이었죠. 예, 이때도 수배 중이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경찰들이 뭐 오거나 아니 그래서 그런 건 뭐 없었습니까? 친구를 5명만 이렇게 5명씩만 서로가 초청을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때 가요. 초청 못한 친구들에게 제가 평생을 두고 지금 예,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뭐 저 진짜 젊고 그때는 안경을 안 쓰셨고 그래도 이만은 아주 컨택 렌즈 꼈습니다. 이마는 아, 손톱 뻔하시죠. 이만은 그때도 화나셨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저 결혼식이어서 특별히 파우더 컨택트 있으면 좀 렌즈를. 뚫어주시죠. 아이고 지금 사모님께 예, 전화 계속 하고 네네. 계신데, 사모님도 사실은. 일을 하세요. 예,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오랫동안 그 여성의 전화 일을 했고 그 전에 노동운동을 했고요. 노동조합도 네.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저처럼 그 법무부 시설에 또 왔다 갔다도 했고 여보세요? 아,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지금 내가 방송 중인데 형수님이세요? 잠깐 통화 좀 잠깐만 하실까요? 우리 이상호 기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저 반갑습니다. 이상훈 기자님 아니고요. 이상훈 기자밖에 안 되는데요. 예. 아이고, 바쁘신데 일하시다 좀 전화 받아주셨죠? 예, 아니요, 보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다들 지금 뭘로 보고 계세요? 김지선 형수님? 인터넷으로 어머니랑 같이 보고 있어요. 화질 어때요? 화질이 약간,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나, 멈춰서는 걸 자주 하는데요. 그래요? 버퍼가 예, 좀 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또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저희를, 즐겨서 보고 계셔가지고 그런 걸로 믿고 싶네요. 예. 좀 시간이 약이라니까 나중에 다시 모실 때는 좀 더 깔끔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제까지 성공한 건 결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보기에는 좀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랑을 표현한 것 같은데, 본인 사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그럼 어떻단 말씀이세요? 저는 뭐, 같은 길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성공은 성공이죠. 네, 그렇군요. 집안에서도 집안일 자주 하시고 그러세요? 요리를 즐겨 하신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워낙 자취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요리는 잘해요. 근데, 요즘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특별한 뭘 사갖고 오거나 이럴 때 내가 한번 하겠다 그래서 하는 적은 있어요. 저희가 원래 오늘 알타리 김치를 같이 담으려고 그랬어요. 아, 예, 예. 예, 그거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뭐 시간 때문에 오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에서도 그 김치 말고 또 잘하는 요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만 대주시면. 이게 생선 같은 걸로 생선찌개를 잘 끓이고. 본인이 그렇다고 얼마 막 지금. 전에는 낚시해가지고. 네. 본인이 사갖고 와서 보고지리 같은 거 예. 만들어줘서 지금 생각나가지고 보고지리 끓여주고 저 음식은 좀 여러 가지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혹시 사실 하나 확인만 더 할게요. 옛날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예. 저 노회찬 의원이 뭐 삼시세끼 죽을 끓여드린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매번 다른 죽. 그것도. 진짜 결혼 초기인데요. 제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한 번은 뭐 새우 이렇게 껍데기 벗겨가지고 안에 알맹이면 새우젓 끓이고 그다음에 전복 싸서 전복죽 끓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대접받기는 처음인데요. 아이고. 그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대접 받으셔야 될 텐데 우리 노회찬 의원에게 끝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덕담해 주실 수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넓은 바다를 보듯이 네. 크게 생각하고 가면 좋겠어요. 네. 부분마다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사랑을 못 받을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데에서 좌절하지 말고 네. 크게 보면서 국민들을 진짜 믿고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네. 우리 김지선 형수님 그동안 내조하시느라고 또 밖으로 자유운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그 동영상으로 다시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극구 사양을 하셔가지고 혹시 좀 외모가 좀 딸리시는지 알았더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아니 제가 그걸 다룰 줄을 잘 몰라요. 그 장비 다루실 줄. 예. 다음번에는 꼭 동영상으로 한번 또 모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 정말 진짜 성공하셨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역시. 이제까지 성공하고 결혼밖에 없다. 맞는 말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SNS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어머니도 너무 점잖고, 그죠? 사모님 목소리도 너무 안정적이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일이 마팔해준다는 말에 감동받아서 팔로잉한다고 또 새롭게 팔로워가 늘고 있어요. 수동 마팔. SNS 의견 수제 마팔이라고. 수제 마팔. SNS 의견 저희가 계속 수령을 할 거고요. 네. 잠시 저희가 요도가 짧은 관계로 잠시 화장실 다녀와서 2부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노회찬은 땡땡땡이다 한 줄 정의 네.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위터 아이디 팝뉴스로 보내주시거나 이상호 씨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죠. 네. 화장실 다녀오셨는지 기지개는 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거 보시면서 호빵 먹고 싶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SNS 최고의 현장 저널리스트 미디어 몽구 씨 좀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현장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몽구 씨 불러볼까요? 네, 몽구야. 예, 나왔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홍구 씨. 오늘 많이 반갑습니다. 추운데 어느 현장에 나가 계신지. 저는 일본 대사관 앞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어저께 네. 위안부 할머니들 천차 수요 집회가 있었고, 평화비저 소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오늘 분위기는 이제 어제 평화비가 세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평화비, 천의 집회를 상징하는 평화비가 세워졌는데, 퇴근길에 시민들이 가끔 들려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리고 과거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면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로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할머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특치님들과 함께 여기 와서 할머님들의 동상이 이제
춥지 않게끔 하게 하려고 목도리하고 털모자 사서 씌워주고 왔어요. 예,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노회찬 이제 대변인이시죠? 나와 계신데 현장에서 자주 뵙죠? 인사 좀 서로 좀 나누세요. 인사하세요. 예. 근데 안녕하세요. 네, 몽구 씨 오랜만이에요. 근데 저를 네, 저 잘 아세요? 잘하지. 미디어 몽구 스타인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손바닥 TV, 손바닥 뉴스 네이버 검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에요. 노회찬의 힘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노회찬의 힘입니다. 예,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 집회 현장에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나왔는데 몽구 씨가 특별히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또 차량 전달까지, 열쇠 전달까지 했거든요. 근데 일본 대사관에서는 지금 소녀비를 철거해라 라고 해서 지금 사실 소녀비를 세우기는 했으나 다음 주 1001회, 1002회 집회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 좀 만나 뵙고 몽구 씨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제가 그 소녀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한번, 보이시나요? 하얀 모자 쓰고. 하얀 모자를 씌워놨네요. 그 소녀 머리에다가. 네, 하얀 모자하고 이제 노란 목도리하고 이제 그 오면은 이렇게 좀 따뜻하게끔 그렇게 좀 하게끔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와 자원봉사 하기로 했던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제 뒤에 있는데 한 분 모셔가지고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한 분만 그러면 좀 잠깐 모셔보겠어요? 빨리. 맞네, 말고. 사실 이거 정부가 돕지 않는 거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대한민국 맞습니다. 정부도 지금 벌써 정말 1000회째고 일수로 따져보니까 19년이 넘는 세월 동안 19년 거의 20년 됐고 일수로 7280 하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까 연결되셨나요? 그거 만장이거든요. 예, 노회찬 대변인께서도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저 학생 같은데 한번 물어보시죠, 노회찬 의원께서, 대변인께서.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나오셨나요? 네. 네, 우리 정부가 네.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 위안부 문제가요, 갈수록 덮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것에 대해 확실히 한일 관계를 제대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실례지만 학생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 학생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게 돼 있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네. 이번 문제는 저희가 손바닥 뉴스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바로 또 연장유 기자도 한번 연결해보죠. 네. 어느 현장에 나가 있는지. 네네. 연장유 기자를 연결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가 오늘 강기갑 의원이랑 백기환 선생님, 과거 우리 노회찬 의원의 정치 역정을 저희가 증언을 받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셨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음성통화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연결 상태도 고르지 못하고 해서 다음에 다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백기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연장유 기자, 네네. 또 오늘 이 추운데 어느 현장에 나가 있는지 좀 불러볼게요. 네네. 연장유 기자. 연 기자. 예, 손바닥 마이크 보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제일 안정감 있는 예, 기자예요. 저희 스튜디오에 노회찬 대변인 함께 하고 있는데 인사 좀 하시죠, 먼저. 저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 기자님 반갑습니다. 영화배우예요, 영화배우. 오늘 8시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드라마의 주연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중년 탐정 김정희. 기자가 제 주연급. 몫을 못하는 시대에 연 기자가 나섰다.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기자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실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왜 나와 계세요? 어디죠? 여기는 삼성전자 사옥 앞에 있는데요. 삼성전자 사옥이요? 네네네. 삼성전자 사옥이 앞에 그냥, 계세요. 가라고 해서 저는 나온 것 뿐인데, 거기 왜 나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제가 대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유가 있어서 보냈는데요. 한미 FTA 현장에 나가보면 벌써 24일째인데,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한미 FTA 최대 공헌자를 좀 만나고 싶다. 그 공헌자를 지금 인터뷰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신 겁니다. FTA 최대 공헌자라고요? 네. 네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취재를 하셔서 나가야지. 그냥 나가란다, 그냥 나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널 이렇게 추운 날 여기까지 나오게 했는지. 노영희 씨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이, 참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미 South Korea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낡은 일본식 제도를 버리고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일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 첫 일성으로 브리핑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분이 미국 변호사고, 그렇죠.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발음도 거의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유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이번에 삼성 사장으로 발령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연장 기자를 삼성전자 사장. 전자에 출동을 시킨 건데 어떻게 좀 만나봐야죠. 못 들어갑니까? 뭐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서울 갔다가 삼척 갔다가 삼척에서 서울 갔다가 인천 갔다가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저도 가끔 자주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연장유 기자. 연장도 들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연장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네, 손바닥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걸로 들이대세요. 시도해봤습니까? 사실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은 한미 FTA 그러면 나보고 들어가시라고요. 사장님 삼성전자 만나면. 사장을 만나러 취재하러 들어가셔야죠. 기자가 그 정도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 기자들이 못하는 일을 네. 우리가 너무나 연장유 기자한테 그 어려운 미션을 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한번 직접 가서 인터뷰 시도해보겠습니다. 사실 홍보실에도 저희가 연락을 했고 그리고 공문도 보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부끄러우신지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한미 FTA 그 기준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의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하게 부끄럽다고 거부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여하튼 계속 한번 거기서 인터뷰를 시도를 해봐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 이동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죠, 저기가. 네. 인터뷰가 성사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좀 계속 좀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 앞이었고요. 예, 삼성전자 사장에 이번에 김현종 씨가 이제 사장으로 취임됐죠. 근데 같은 날 인사 발령을 한 거 보면은 삼성전자 전무에 어떤 분이 승진 발령을 받아가지고 전무로 이제 엊그제 취임을 했는데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맞사위입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룹 인사 중에서 이번 그룹 내의 그 고위 간부 인사 중에서 최연소 전무로 고속 승진한 거 아닌가. 사실상 낙하산이네요. 글쎄요. 근데 요새는 뭐 이 현 정부 들어와서는 낙하산들도 낙하산 안 메고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사실은의 네 번째가 노회찬과 한미 FTA 또 삼성과 얽힌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 4번 가기 전에 3번 좀 까주세요. 까볼까요? 안 해본 거 못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변인이시고 대변인을 하신 건 처음이세요? 예, 대변인만 못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기획, 홍보위원장까지 다 했는데 선거관리본부장까지. 예,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변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변인 함으로써 그랜드 슬럼을 달성을 했고 남은 거는 이제 뭐 대통령이랄까. 어찌 보면 대변인 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랜드 슬럼이라고 또 깔때기를 유시민 대표가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 전에 제가 독일 녹색당은 대변인을 당 대표가 겸합니다. 그래요? 예,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래서 요시카 그 피셔 얘기도 하고 이제 했더니 그럼 이제 저보고 대변인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걸 통해서 또 당에 기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겠다.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수많은 또 어록의 주인공이시니까 당연히 이거 뭐 마음에 있으신 거죠, 이분 이렇게 되는 거? 청와대 대통령. 예, 뭐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거는 국민의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봉주 사실은 의원이랑 잠깐만요. 사실은 나오셨어요. 어떤 말씀? 사실은 제가 이런 건 해봐서 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저도 많은데. 잠깐 그거는 이분이 좀. 노회찬님 반가워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내가 대통령 해봤어 하는데 그거 하지마. 아주 골치 아파. 오해만 사고. 집에서 그냥 80개 해놔봐. 오해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해봐서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시잖아요. 자, 네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노회찬 한미 FTA는 삼성 FTA다. FTA다.
이게 한미 FTA가 삼성 FTA다. 주장이십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떻게 바로 삼성전자 사장으로 이게 갑니까? 이거 참 전관예우도 아니고 이거 이해 참. 당사자와 관련된 예.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한미 FTA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뭐 제가 그거 좀 아는데 2003년부터 그리고 또 4년에 또 11월에 이광재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대외적으로 처음으로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한미 FTA 삼성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리고 정권 개최가 되고 나서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경제 백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되는 것인데 삼성이 FTA의 그럼 주체 세력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공식적으로 이제 협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2006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그 당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이제 2006년 7월 13일자입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네, 당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또 법사위에 있고 이래서 이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의 약 1년간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 이 대외비 그 외교 문서를 갖다 제가 검열을 하니까 사실상 그 전해부터 한미 재계위원회, 삼성그룹 등 우리나라 재벌들이 포함되어 있는 한미 재계위원회와 부시 정부의 압력이 있었어요. 압력이 있었는데 실은 사실은 실은도 사실은 치는 거야. 사실은 이 재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미 FTA 체결하라고 요구를 한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그 삼성그룹이 당시에 이제 그 일부 친노 직계 그 정치인들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이제 세미나도 열고 연구 작업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서 끊임없이 FTA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필요성을 갖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김종은 씨도 누가 김현종 씨. 누가 김현종 씨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개했는가? 바로 그 팀입니다. 삼성그룹과 함께 FTA를 갖다가 계속 연구하고 FTA를 갖다가 미국과 FTA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건의했던 그 팀. 그 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현종 씨를 소개했어요. 여기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진으로 이제 하나의 포석으로서 이렇게 바뀐 거고. 노회찬 의원님, 이분이 할 말이 있으시다고. 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우리 노회찬 의원이 이래 자료를 갖고 온 걸 보니까 송구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도 이 노무현이는 타결을 하긴 했지만 통과는 안 시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김현종 씨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본 것도 제 책임이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그래도 어때요, 노회찬 의원? 이 노무현의 FTA가 MB의 FTA만큼 그래 악질적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뭐 그게 안 다르죠. 근데 이쯤 되면 막가잔 얘기지요. 아니요. 노회찬 할 말은 안 해. 노무현 대통령은 FTA 추진한 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퇴임 후에 또 달라진 환경 속에서 중단해야 되고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회찬이가 이 진심을 알아주니까 기분 좋다.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한잔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호 봉화마을로 한번 내려와요. 우리 무릎 꿇고 시민한테 막걸리 따르던 사진이 기억나네요.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한잔 드시고. 자, 그럼 확실히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노회찬 왈 한미 FTA는 삼성 FTA다라고 사실이라고 본인이 근거를 대셨고 주장을 대신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한미 재계 회의라고 하는 거죠. 재계위원회 혹은 회의에서 88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2000년부터 본격화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정부와 국회 청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신 얘기가. 그런데 저희가 자 잠깐만요. 정청래 의원이 또 연결이 됐다고 그러네요. 연결됐나요? 정청래 의원? 네, 들으신 말씀하세요. 당시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세요. 아유,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토론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형님. 네.
참여정부가 FTA를 어떻게 추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삼성과 재계가 주도해서 네. 이루어진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그때 정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을? 내가 속 사정까지는 제대로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광재 의원이 주도한 의정연구회라고 있어요. 예. 주로 거기서 아마 세미나도 많이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뭐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먹고 살려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논의는 실제로 많이 했고, 네. 그런데 그것이 FTA를 거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하여튼 삼성 쪽에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걸로 끝나? 노회찬 대변인께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준비한 뭐 있어요? 터지는 거? 뭐 어떤 거? 재미있는 얘기 있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노희찬한테 질문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케이. 빨리빨리 할게요. 짧게. 빨리. 그러면 노회찬 의원 책을 보니까 2010년 6월에 노회찬의 약속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 맞지? 대답하세요. 네네네. 있습니다. 무슨 뭐 청문회야 이거 뭐야? 아니 근데 그 책을 내가 이렇게 표지만 잘 봤어요. 근데 제가 쓴 책 표지하고 똑같아. 이 빨간 표지만 책 잘 봤다. 표지하고 똑같고. 그리고 또 지금 또 홍보하려고. 그런데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네. 좀 이 주제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작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한명숙 총리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한명숙 총리, 한명숙 서울시장 캠프에 제가 유세부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좀 지켜봤고 또 심상정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이거 사실 좀 여쭤봐야 되는 자, 문제예요. 사실은 어땠습니까? 그때 심정이? 사실은 어떠셨어요? 예, 그때 뭐 사실 속이 시큼했죠. 시커멓게 탔죠. 탔고 제가 처음에 그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1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몇 달 하면은 한 2배 내지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맨 마지막에 한 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지지한 분들 중에 뭐 한 80%가 당신을 여전히 마음으로는 지지하지만 이번 투표에서는 한명숙 후보를 찍겠다라고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유권자들에 의해서 단일화가 사실상 된 거예요. 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누굴 찍어달라고 얘기해도 그냥 뜻을 안 바꿀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우리 판단으로는 서로가 특히나 뭐 저로서는 단일화 하자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제안, 뭐 공식적인 어떤 만나자 뭐 이런 제안을 못 받았어요. 뭐 근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뭐 만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식으로 되어 있었고 또 제가 당시 당의 대표로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뚜렷한 명분 없이 제가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러서면 이 당의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한명숙 총리 캠프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후보 사퇴 요구하셨으면 응하셨을 당시에 우리는 사퇴하지 않는 게 방침이었던 게 아니라 적절한 어떤 이 정치적인 합의와 어떤 조건, 명분이 되면은 사퇴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후보가 경합됐을 때 사퇴한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가능성은 열려져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노회찬 의원님.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네. 네. 그 삼성 X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검사 그래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저도 사실은 그 X파일을 가지고 국회 예. 문방위에서 저는 이제 언론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네네. 근데 모든 언론에서 제가 인터뷰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도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 언론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 생각은 그때 없으셨는지. 예. 있었죠, 당연히. 당연히 있었고, 우리 부담 맡기신 건가, 그러면? 아니요. 저는 뭐 정청래 의원이 우리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삼성 엑스파일 문제는 언론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당시 소속이 법사위여가지고 네. 그 엑스파일 내용 중에서 그 검사들 문제 네. 로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제가 다루었죠. 왜냐면 뭐 사실 저만 엑스파일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우리 이상호 기자도 다루셨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법사위라는 그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법사위에 출석하는 법무부 차관이 예. 엑스파일에 보면은 뜻값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문제를 우선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자, 제가 네. 한 가지 좀 둘의 노회찬 의원님과 저하고 좀 공통점이 네. X파일을 다뤄서 법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네. 또 언론 문제를 다뤄가지고 또 지난번 총선 때 조선이 그렇죠. 보복당했잖아요. 예, 예. 우리 보복당한 사람끼리 좀 잘해봅시다요. 자, 좋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철희 네. 의원님. 예. 예, 계속 저 SNS 좀 열심히 또 이 패트롤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밤마다. 아니, 내가 지금 SNS 야간 순찰대장이에요. 예, 계속 순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합니다, 제가 항상. 예, 예, 예. 지금 노회찬 대변인께서 말빨이 좋다 보니까 뚝심과 촌철살인의 말빨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런 의견 올라와 있는데 네, 좋습니다. 사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걸로 일단 제가 말씀을 좀 이어볼게요. 제가 뭐 촛불 집회, 최근에 FTA 관련 집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많이 만나 뵀어요. 네네. 그래서 한미 FTA의 주도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 한 100분 가까이 만나 뵀습니다. 대부분 이명박 정부다, 뭐 한나라당이다, 뭐 재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한미 재계회의 또는 삼성, 한미 재계회의와 삼성의 존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재벌 속에는 들어가는데 특히 삼성이라는 그 네네. 그룹과 특화시켜서는 그렇죠. 잘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노회찬 의원 말씀대로라면 한미 FTA를 반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삼성과의 관계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왜 한미 FTA가 삼성 FTA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일단은 한미 FTA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위해서 추진됐다기보다는 이미 미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FTA가 추진될 경우에 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재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삼성 재벌이 이 한미 FTA를 추진할 욕구가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재벌 중심으로 인해서 한미 재계회에서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얘기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부시 정부가 또 들어서고 이러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이고 지금 여러 대기업들이 다 이제 한미 FTA로 인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삼성생명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큰 이제 의료 사업에 이미 상당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렇죠. 진수정 1순위로 지금 그런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듯이 FTA가 무슨 제조업에서 우리가 이윤이 남고 이런 게 아니에요. 농업도 포기하고 사실 제조업도 많이 포기하는 거고 결국에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제 서비스 산업에 대한 또 충격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방면에서 신성장 동력을 얻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또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서비스 산업이 미국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서비스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넘쳐 흐르게 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 서비스 영역까지도 이제 시장화, 시장의 상품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미국의 서비스 거대 산업들이 들어올 때 여기에 옆에 끼어가지고 꼽사리처럼 끼어가지고 삼성생명이니 뭐 이런 국내 재벌들의 어떤 그 서비스 산업들이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 분야, 즉 복지, 그러니까 복지를 복지가 아닌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회찬아 왜 자꾸 한미 FTA가 삼성 FTA라고만 하니 현대 FTA는 아니니?
내 아들 몽준이도 좀 키워주고 현대도 좀 관련 있다고 해줘. 자존심 상하게 빼지 말고. 네, 삼성만의 FTA는 아니겠지만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가장 재벌다운 재벌, 가장 탐욕스러운 재벌. 아유, 나는 노회찬이가 싫어. 다들 우리 보다가 좀 하지. 그 정청래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한미 FTA, 삼성 X8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가 언론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라호텔에서 한미 재개회의가 계속 열렸어요. 근데 신라호텔에서 열릴 때 양국 간 경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재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거든요. 중요한 자리죠. 근데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은 신라호텔 로비 근처도 못 갔어요. 경제라는 거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중요한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데. 근데 기자들이 근접도 할 수 없이 그런 철옹성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 아따, 이상훈 기자. 그런 걸 가지고 언론이 제대로 아젠다 세팅 펑션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중동 신문이나 우리 KBS, MBC, SBS 6대 신문방송사가 제대로 이런 걸 보도를 했어야 FTA의 폐해를 국민들이 아는데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 선생이 그러신 거예요. 조중동 그리고 일부 방송사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You are not 언론. 그때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저 건데. 김대중 대통령님 그렇지.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 예, 한 잔 올리겠습니다. 니들은 지금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고 지금 네이버에서 예. 실시간 급상승 검수 손바닥 TV가 1위라고 그럽니다. 아유, 와, 감사합니다. 노회찬은 4위, 3위. 예, 예. 노회찬 이제 4위권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노회찬 의원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회찬 의원의 어떤 엑스파일과 떡값 검사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삼성 왕국의 게릴라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곳에서 어디서 나온 책이에요? 프레시안에서 나온 책. 회사 책 속에. 저도 공동체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거기 177쪽에 이런 말씀 써놓으셨어요. 정관 예우를 뿌리 뽑아야 이런 떡값 검사니 떡값 판사니 하는 얘기 안 나올 것이다. 정관 예우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검사와 판사를 영입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삼성 X5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5번째 까주세요. 까주세요. 자, 그러면 좀 내주세요, 좀. 좀 부드럽게 살아있는 방송 하자고. 그래요. 자, 우리 삼성 X 파일과 FTA 지금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께서 한미 FTA 반대하셨고 그 때문에 단식도 하셨는데 그 단식을 하신 이유가 삼성 FTA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 X파일을 고발하신 걸 이해가 예, 연관이 되죠. 네, 사실은 어떻게 연관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사실은 했잖아요. 아이고, 예, 원줄이, 정경사가 삼성 정신이 X파일 혹은 안기부 X파일 사건과 이 한미 FTA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여겨집니다만은 내용을 곰곰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땅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굴이요? 예, 땅굴로. 어떤 땅굴? 일반인 눈은 잘 안 보이는. 왜냐면은 이제 보여주세요. 예, 삼성 X파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그게 뭐 중앙일간지, 모 중앙일간지 그 회장과 또 삼성그룹의 2인자인 그룹 부회장이 나눈 대화잖아요. 그걸 몰래 안기부에서 녹음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녹음한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둘이 모의해가지고 즉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이 준 돈으로 대통령 후보, 일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통령 후보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 언론사, 이런 정치인 다 돈을 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거대 권력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언론, 그 다음에 사법 권력, 검찰, 이 권력들이 돈으로 유착이 돼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요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만 유착된 게 아니라 사실은 매사에 이런 유착을, FTA 같은 것도 보면은, 보십시오. FTA를 갖다가, FTA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특정 언론사가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막 떠드니까 바로 그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이게 다 유착관계 아닙니까? 만일 그 사람이 FTA를 찬성하는 글을 올렸다면 기사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FTA 반대하는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권력끼리의 유착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FTA 그 집회에서 그 경찰 보십시오. FTA 찬성하는 사람들 집회에는 관심도 없어요. 국민들인데 민중의 지팡이가 지팡이를 휘두르지도 않고 근데 관심도 없어.
근데 FTA를 반대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차벽을 치고 물대포 쏘고 엄청난 애정과 관심과 관여를 하잖아요. 스킨십. 저기 노회찬 의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물대포를 쓰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대포 한 잔 나누고 싶은 서민적인 대통령이에요. 그래가 제가 여러분께 물대포 쏘고 대포폰도 쓰고 저 그래 대포를 좋아하는 서민의 대통령. 회찬아 좀 살살 해라. 생맥주로 쌌으면 또 맛있구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련해서 김수정 변호사님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김수정 변호사님. 지금 안녕하세요. 예, 들리네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노회찬 대변인 나와 계신데 지난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 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렇게 선고받았죠?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보세요? 네. 현재 노회찬 대변인의 남아있는 법적인 결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원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사실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다시 2심에서 저희들이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부분과 대법원 판결의 모순점들을 지적해서 다퉜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결과가 또 아쉽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또 좀 더 싸워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남은 이슈는 뭔가요? 법리적인 어떤 논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우리 노 대변인님께서 그 내용을 공개할 당시에는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그 비밀 대화에 해당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들이 좀 더 다퉈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당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법원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지금 대법원의 대법원장도 바뀌었고 또 새로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례 변경을 한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만은 노회찬 의원 유죄가 선고되면 앞으로 정치 생활 어떻게 됩니까? 예, 매우 아쉽게도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자격정지 1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에다가 집행 또 종료된 때로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7년 정도 선거에 출마를 못하시게 되는 결과가 발생이 돼서 매우 귀중한 정치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그런 일이 예, 알겠습니다. 김수정 변호사 앞으로 좀 자주 말씀 여쭤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앞서 서강대 학생들도 나와 있다고 했는데 투데이 코리아 기자분이 직접 취재를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조금 해주시고 노회찬 대변인께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투데이 코리아 정담비 기자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지난 5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대법원 판결 후에 노 대변인께서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로 디지털 시대를 행위를 재단하는 이런 판결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통신비밀법 한번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은 원래 불법 도청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법들보다 형을 엄격하게 올려놨습니다. 다만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그런 걸 저처럼 이렇게 공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형량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있다면 저는 뭐 벌금형을 어떻게 받더라도 아까 얘기한 선거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제는 뭐 벌금형이 없다 보니까 도청을 한 사람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제 형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지금 법사위에, 국회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 법을 계속 안 다루고, 지금 이렇게 캐비넷에 넣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는 뭐 방청객도 봤지만 열린 방송입니다. 어차피 이거 생방송인데다가
이 뭐 방청객들이 실시간으로 SNS를 쏘기 때문에 앞으로 기자분들 저희 방청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그 스태프들이랑 사실 어젯밤 병론을 펼쳤습니다. 여기 뭐 PD, PD가 있지만 기사에도 났더군요. 제가 엑스파일 그 보도했던 기자고 그래서 원본 테이프 혹시 공개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프를 틀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변호사들 말씀도 현행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저희가 지혜롭게 여러분들 저희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 진실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노 의원님께서 전하셨던 그 검사들 리스트, 근데 그 테이프를 진짜 들어보시면 그 리스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일상적인 사무적으로 그런 일을 했는가. 제가 유죄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죄를 저는 확정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엑스파일 유죄를 받은 피고인으로서 이제 입장을 물어봅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데요. 대법원 판결 저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는 항의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1분 동안 침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7시 52분 2초고요. 1분간 이상호 기자가 침묵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한국 사회의 최대 강자에게 국회마저도 사실상 유린, 농락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자, 이제 노회찬, 인간 노회찬, 정치인 노회찬의 희망을 저희가 실현시켜드리는 순서입니다. 앞으로 참여하실 모든 분들의 희망 이뤄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희망이라는 말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소야대인 19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 한미 FTA 폐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번 더 해?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84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1월 날치기 처리 이후 7개월 만에 한미 FTA는 이로써 원점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총선에서 15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전원이 반대 표결과 기권하는 등 견고한 조직력을 과시했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 이제 오늘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폐기안이 이렇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걸 이제 공식 문서로 미국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장께서 FTA 폐기안 설명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진즉 노회찬 의장이 됐더라면 직권상정 해가지고 이렇게 FTA를 비준 통과시키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뒤늦게나마 뒤늦게나마 우리 노회찬 의장님 화이팅!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대학 입시 폐지 법안, 무상 와이파이 전국망 설치에 관한 법안, 재벌개혁 특별법,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안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한편 지난 겨울 차가운 물대포를 맞으며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민들은 폐기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경맥주집 등에 모여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노회찬 국회의장 짱이에요. 한가리 된 19대 국회의 첫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개혁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노회찬 국회의장의 리더십에 더욱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바닥 뉴스 이상호입니다. 지금
야, 속이 후련하네요. 아주 희망이 트위터가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야. 노회찬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대선 쫄지 출마 말아라. 지지합니다 나왔습니다. 대선 출마를 지지한다는 메시지까지 나왔는데요. 한 쫄지 말씀 말고.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지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하면 안 되고요. 이런 방송이 있어서 숨통이 트입니다라고 또. 그러게요. 트위터에서 예. 나왔고요. 지금 뭐 마른 잎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아, 얘기도 예, 예, 들리고요. 정말 삼성 왕국에 대한 도전자 호빵맨 노회찬 화팅! 예.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지금 엄청 센세이셔널한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인데요. 시간을 맞춰서 오늘 끝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주에 1시간을 오버해가지고요. 아, 예. 자, 노 의원님, 자, 노 대변인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예. 이 손바닥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됐고, 저는 그 아마 손바닥 TV 신뢰도 조사하면은 그 다른 기존에 이렇게 지탄받는 언론보다 훨씬 국민들의 신뢰도가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에 앞서서도 노회찬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올려달라고 공지 드렸는데요. 결과 발표는 다음 주에 해드립니다. 네네. 앞서 지난주에 정봉주 의원은 땡땡땡이다. 답이 뭐가 나왔어요? 가장 많이 리트윗된 게? 뭐가 나왔죠?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 마돈나다.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여서 마돈나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분께 인용이님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전달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또 꼭 보여주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트위터에 이상훈 기자의 삼성 S파일 유죄에 대한 1분 침묵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라고 또 위로를 네, 고맙습니다. 오늘 노회찬 대변인과 함께한 방송 보고 노회찬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주 목요일 6시에 여러분들께 정답과 함께 가장 많이 리트윗된 분께 소정의 상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희망 뉴스가 진짜 TV로 나오길 바란다 하는 분들 사실 많은데요. 여하튼 희망을 꿈꾸는 건 자유고 이루는 건 개인의 몫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지켜볼 뿐입니다. 네. 네,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꿈이 현실로 되듯이 손바닥 TV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희망 요소가 사실이 됩니다. 현실로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예고 좀 해주실래요?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정치인 3탄입니다. 네네. 정치인 3탄. 요즘 정말 이분 현장에서 많이 뵙게 됩니다. 수요 집회 현장에서도 뵀었고 또 물대포 국민들을 대신해서 맞아주고 계신데 정동영 의원 모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동영과 반성정치라는 이름으로 찾아뵐 거고요. 낙곱사리 팀이 저희 출연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 잡히면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야당 쪽 의원님들 주로 초대를 했는데 정두원 의원께서도 참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1월 5일 한나라당 날 정두원 의원. 네네, 1월 5일 날 정두원 의원 모시고 이번 정권의 또 속살에 대해서 한번 기탄 없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뭘 하겠습니다. 적어요?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보세요, 지성 작가. 자, 오늘 느낌이 어때? 지금 뭐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다음에 종을치기 해야 되겠어. 제가 말을 하고. 지승호 작가님. 네. 네,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데 사모님에게 죽을 끓여주듯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종류별 죽을 끓여주셨으면. 역시 한 방이 있어. 그만해. 이제 용접을 하셨으니까 용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을 접했으면 좋겠다. 자, 한방 치려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야. 손바닥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노회찬은 뭐뭐다 많이 보내주세요. 노회찬 의원 앞으로 7년간 자칫 잘못하면 정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지만 공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관심이 어쩌면 한 정치인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손바닥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꼭 보세요. 손바닥.